왜 이렇게 갑자기 화제의 중심이 됐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토마토라는 인터넷 언론사가 텔레그램,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 네, 그 내용은 맞춤형 공약을 해주겠다. 기회로 출마해라. 네, 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네, 거기에 이제 A, B, C, D 뭐 이래갖고 등장인물이 나오고 네, 또 저도 M이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텔레그램을 그 사람들이 본 적도 없고요.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 텔레그램은 누구의 겁니까? 텔레그램은 저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눈 텔레그램이고요. 네, 김영선 의원을 거기다 넣어서 네, 그 거짓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됐어요. 그렇게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하는 것은 JTBC 때부터의 이 종편들의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 보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네. 수십 명이 봤다. 또 그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그 유튜브나 그 종편방송 패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퍼다 나르고 예, 또 이제 저를 이제 무속인이나 역술인으로 만들어서 예, 천공처럼 그 김건희 여사가 이런 허접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네, 국정을 논했다. 네, 그래서 이제 2017년 네, 그 탄핵처럼 네, 그런 식으로 방향을 몰아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제가 이 여론조사하듯이 여쭤볼까요? 1번 정치전략가, 1번, 2번 여론조사 전문가, 3번 여론조작 전문가, 4번 정치브로커, 5번 공천브로커. 뭡니까? 저는 네. 그냥 마케터예요, 마케터. 마케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을 통해서 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뭐 물건이 안 팔린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 근데 마케터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네. 시장 조사거든요. 그 아, 시장 조사에서 정치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물건도 마케터다. 그거 제가 전국 판매 1위 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나는 마케터다. 직업은 명확해졌습니다. 뭐든지 판다. 네, 그래서 그 마케팅 할 때요. 가장 기본이 뭐냐? 시장 조사거든요. 네. 시장 조사할 때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저렴하고 정확한 게 뭐냐? 네. 여론조사예요. 네. 물건을 팔려면 여론을 조사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의 강을 건너야 당선이 돼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강을 건널 때 강의 유량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물의 깊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서 강을 건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답변은 바로 합니까? 어떤 답변이요? 뭐든지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하면 답을 할 때 자기 진심을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속이죠. 그렇죠. 속이는 사람도 있고 전자제 보는데 그 상황에 대한 추세를 보는 거죠. 물의 깊이가 강해도 다 부위별로 부분별로 다 물의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체 조사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하는 거는 일반 여론조사 기관들은 자체 조사를 안 해요. 자체 조사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자체 조사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분석해서 물건을 팔거나 출마한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네. 내가 그 물에 1년 내내 강의 물에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럼 내가 강의 깊이나 유속이나 이런 걸 재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첫 번째 무속인이거나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사기꾼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좀 표현하자면 엑스레이나 MRI처럼 사진을 찍죠. 찍으면 거기 이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려 있구나. 어디에 암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보고 처방하거나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현상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걸 분석해서 처방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득이 전략 컨설팅 같은 것도 해주게 됩니다. 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저는 무슨 여론조사를 받고 뭐 어디 가서 높게 나오겠습니다. 아니 그 오세훈 시장님이나 홍 대표님이나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나 제가 여론조사를 들고 가서 제가 이렇게 해서 1등 나오게 해줄 테니까 저하고 하세요. 그분들이 그거 하겠어요? 여론 조작은
절대 없다. 자체 조사라는 거는 엊그제 네. 나온 것도요. 뭐냐면 네. 그 조사를 하다 보면 자체 조사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 조사를 제가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데다가 의뢰를 했어요. 네. 의뢰를 하다 보면 그 조사하는 친구가 할당량이라든지 표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좀 한 번씩 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니 20대를 이렇게 올리면 홍 대표가 올라가는데 윤석열 후보가 올라갑니까? 네. 20대 그 당시에는 우리 홍 대표님께서도 강세였는데 네. 그러니까 자체 조사라는 걸 간단히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집에 있는데 냉장고에 우유가 하루 이틀 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죠. 근데 내가 파는 우유가 유통기간 지난 거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표조사는 P&L을 해서 한 거고요.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제가 P&L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죠. P&L이 미래연구소. 아니요. P&L은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 네네. 여론조사를 ARS를 그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회사였어요. 아, 예, 그 여론조사를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시행하는 회사가 따로 있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그 P&L 회사는 전국에 그 ARS를 여론조사하는 업체들한테 장비를 임대해주고 아, 네. 또 자기들이 스스로 여론조사를 돌려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를 발표하고 네.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2% 더 높게 만들어 달라는 네. 카톡이 나왔어요. 그게 자체 조사예요. 그러니까 조사할 때 조사에 대한 보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라는 거는 뭐냐? 중앙선관위에 물어보시면 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든지 이 공표하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 그게 없어요. 네. 그런데 그냥 그거 뭐 제가 교정해서 고정해서 왜 조사가 뭔가가 튀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녹취가 어떠냐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대편은 네 밖에 안 해요. 네. 왜 그럴까요? 풀 녹취를 공개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혜경 씨라는 사람이 네. 자체 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에 돌렸고요. 예. 그 돌리는 프로그램은 P&L에서 임대해서 가져온 거고요. 네. 공표조사는 저 P&L에서 공표하는 조사는 P&L에서 발표한 거고요. 그러니까 2% 높이 나오게 한번 조정해 봐라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 조사였고 공표된 2%라는 거는 네. 그 조사에서 조사 과정에 무슨 에러가 떴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정해야 되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2%를 올려라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저하고 통화 시간하고 녹취 풀로 해서 다 공개하면 그 내용이 다 나올 건데 실질적으로 음성을 다 잘라서 붙인 거잖아요. 원래 안녕하세요 미래한국연구소입니다 하고 이렇게 ARS 여론조사가 음성이 오죠. 네. 그게 그 녹음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녹음한 거를 음성을 편집하는 것들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잘해요. 네. 그 친구도 잘하고. 그래서 뭔가 편집되어 있다. 당연히 편집되어 네 이러고 끝낼 저라고 어디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예. 2%를 높게 나오도록 해라 예. 하는 요구는 누구의 요구였어요? 아니, 제가 한 거라도 분명히 제가. 아니, 조금 전에 윤투어 측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조사하는 친구가. 네. 조사하다가. 네. 어떠한 에러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네. 2%를 올려라.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연세가 드신 분한테 그 지지가 많았고요. 당원들의 지지가 많았어요. 네. 그 당시에. 그러면 젊은 애들을 2배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조정을 해라. 그럼 홍 대표가 확 올라가는데요? 젊은 애들을 올리면, 아니, 그러니까 2%를 올리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2%를 올려라는 얘기는 예. 아마 그 친구가 뭐라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네. 아니, 우리가 뭐 3년 전, 2년 전 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네. 인위적으로 자체 조사를 그렇게 막 수치를 만들고 하지 않아. 내가 볼 건데 누가 볼 것도 아닌데 그거를 왜 마음대로 만들어. 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 에러가 생겼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정값을 어떻게 주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뉴스토마
그 장성철이고 뉴스토마토 관련된 그 풀로 녹취를 다 공개하면 되지 않냐? 공개해라. 지금 이 홍준표 대구시장 측에서는 그 2% 문제를 가지고 검찰은 뭐하나 빨리 명태균을 잡아 넣어라 이러고 나오고. 조사는 중앙선관위 가도 네. 그 법의 권리 내가 보는 거 내가 먹는 거 집에 만든 김밥이 옆구리 터졌다고 그 문제가 돼요? 그렇군요. 그거는 홍 대표님께서 네. 거기서 당원 명부가 유출이 돼서 거기 그 최모 씨가 저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네. 제가 그 일을 한 10년 넘게 했으니까 10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칫 연조사 기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강 씨한테 토스해 준 거고 그 강 씨가 그러잖아요. 네. 제가 저 녹취 보면은 아니 그 파일 열어봤어? 거기에 이거 얼마 받아야 돼? 아니 거기 그 경리라면서 회계 책임자라면서요. 네. 제가 그 사장이라면서요. 네. 그 일을 10년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제일 전문가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얼마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겠습니까? 제 회사가 아니니까 얼마 받아야 되냐? 그 강 씨,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거기 나오는 강 씨는 누구의 직원입니까? 거기 김태열 씨 직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되는 거죠. 김태일 씨의 직원이고 동시에 김영선의 회계 책임자가 되나요? 아니요, 동시가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는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회계 담당을 맡았고요. 부소장을 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네. 김영선 의원 쪽에 가서 비서관으로 일을 했죠. 김영선 의원이 김해에서 당선되었나요? 창원 의창에서 됐어요. 창원의 창이죠. 그렇습니다. 네. 창원의 창을 찍어준 사람이 우리 명사장입니까? 창원 의창을 찍어준 사람이 제가 아니고요. 네. 그 박한수 지사님께서 도지사 김경수 지사의 공석에 네. 거기 출마하면서 빈 곳입니다.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2017년도부터 네. 여기 경남에 내려와서 네. 경남지사에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창원 진해에서 네. 국회의원을 도전했습니다. 네. 물론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네. 창원에 그때 아마 5년 정도 여기서 털을 잡고 네. 고향에 봉사한다고 여기서 활동을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군요. 김해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김해는 작년 아마 10월 달인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선 의원으로서 그분이 공천을 15대부터 7번 연속으로 받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공천을 그렇게 7번 연속으로. 네네. 그래서 2번 떨어지고 고향 정에서 네. 5번이 당선된 사람입니다. 아니 국회의원 공천 한번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노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올렸어요. 오선 중진 의원으로서 이 총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권은 교체했지만 다수당이 되는 게 그 국민의힘의 가장 목표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선으로서 이 당에 가장 은혜 입은 사람이 경남에 보면 그 지금은 이제 4선이 되셨지만 네. 갑에 민홍철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 민홍철 의원 지역에 국민의힘 쪽에 있던 사람이 김해 시장이 됐어요. 홍태영 시장이라고. 그래서 네. 거기에는 또 당협위원장이 없습니다. 네. 경남에 당협위원장이 없는 게 김해 갑하고 사거 지역이었던 사천, 하동, 남해. 네. 그래서 거기 당협위원장이 없으니까 본인이 내가 험지에 나가서 당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당원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내가 가서 헌신하겠다. 네. 그럼 저는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항상 독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치 쪽으로 마케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그것도 참 한 거예요. 저는 정치 네. 쪽은 전혀 하기 싫었어요. 글쎄요. 예, 그래서 뭘 했냐면은 전화번호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대학 명부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텔레마케터들이 TM을 했겠죠. 그러니까 안에 TM 시스템이 한 130명까지 고용할 수 있었고요. 상시 한 50명이 저희 직원이었어요. 텔레마케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창원에 여당, 야당 할 때 원내대표를 한 번씩 하시고 당대표 하신 그 지역 마산 출신이신 그 안상수 당대표가 네. 창원시장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이 그 기초단체장 선거에 경선에서 떨어지면 그 당에서 원내대표 2번을 당대표였는데 네.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같고, 예, 물론 저희 아버지만 나이는 적으시지만,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나오셨군요. 네, 이게 조금 쉬운 게 뭐냐면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정치나 선거가, 그러니까 정치는 쉬운 게 아니라 선거는 쉬운 게요. 네.
우리 마케터들한테는 어떻냐면 그 소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선거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유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마케터 상품이 우리는 후보가 되겠죠. 자, 우리가 초콜릿을 제가 이제 50에 이제 막내딸을 낳았는데, 예. 우리 딸은 초콜릿을 이렇게 포장지를 뜯어줘야 돼요. 따줘야 돼요. 그래야 좋아하고요. 저희 집사람은 그 초콜릿에다가 편지도 쓰고, 포장도 하고, 여차하면 돈도 좀 넣고, 꽃도 좀 넣고, 포장을 하면 좋아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후보가 어느 유권자한테 어느 지역에 나가는가에 따라서 네. 기획하는 게 전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나가요. 마케터들이 가장 어려운 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네. 사람 지갑에서 돈이 나오게 하는 건데요. 예. 선거는 마음만 움직이면 표만 얻으면 돼요. 가장 어려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어떻든 이 안상수 씨가 그리 가면서 이제 우리 명태균 명사장도 정치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요. 네. 안상수 시장님이 좀 저한테 도움을 받았고요. 네. 저는 캠프나 이런 데 가서 뭐 직원이 그때 얼마인데 제가 무슨 캠프에 가서 뭐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네. 그때 직원이 한 3, 40명 되었군요. 예, 한 60명 정도 됐고, 뭐, 네. 이리저리 하면은 100명까지도 저 썼는데, 임시까지. 안상수. 안상시장이 당선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윤한홍 의원이 왔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친인방이고, 삼성 국회의원, 마산고등학교 저희 선배인 안홍지원 의원을 이긴다면은 지나가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국회, 도의회 부의장인 황태수 부의장만 꺾어주셔서 2등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목표는 창원시장인데 우리 안상수 마산고등학교 선배인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네. 연세가 많으시니 그 다음에 제가 시장으로 도전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윤한홍을 도와줬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네. 그 선거하고 폭파는 네. 똑같다. 2등하면은 패가 망신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1등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와드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원래 그 유세장은 잘 안 가요. 저는 네. 가본 적도 거의 없고 이제 제가 이제 일정 잡은 거는 이제 가서 이렇게 미리 가서 이렇게 봐준 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원래 그 대통령한테 공항에 게이트가 들어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명태균을 어떻게 하십니까? 명태균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용산에서 발표한 거 보면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명태균은 지역 평판이 상당히 좋지 않냐다. 많이 섭섭했던 게 뭐냐면 그 얘기가 윤한홍 의원의 얘기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산에서 삼선에 박근혜 대통령 친인반인 안홍진 의원이 네. 털을 얼마나 세게 잡고 있었겠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고소고발을 저를 안 했댔어요. 저도 고소고발해서 네. 제가 이겼죠. 저는 불법을 안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마산에서 뽑혀 나오면서 안홍진 의원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생태계가 다 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망하죠. 네. 그래서 마산에서 윤한홍을 만들기 때문에 평판이 안 좋아진 거지. 제가 왜 마산 사람들 평판이 안 좋아요? 윤한홍 때문에 말하자면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시켜놓고 네. 아니 자기가 일을 시켜놓고 내 몸에 작업복에 땀냄새와 기름냄새 난다고 더러운 놈이라고 저리 가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윤한홍 의원한테 받을 돈이 얼마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김영선 의원하고 지금 소정하고 있는 강 씨가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분이 회계장부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때문에 제가 계속 공격을 받고 그 공격의 마지막 종착점이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도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이제 똥 묻은 이제 개가 된 거예요. 지금 네. 표현을 하자면 요새 네. 제가 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니 저를 대통령 곁에게 박안수 지사가 저를 데리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제가 모시고 갔죠. 많은 사람들을 대통령 경세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박안수 지사가 저 똥 묻은 개, 저 여론 조작이나 하는 저런 사람을 사기꾼을 대통령한테 소개시킨 게 박안수다. 박안수가 데리고 왔다. 네.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윤핵관직이 누굴까요? 경남지사를 노리는 그분 아닙니까? 대통령 여사가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윤핵관들은 자기 사욕을 차리려고 그러한 가짜뉴스를 또 만들고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 운영이 안 되는구나. 김건희 실에서 발표를 보셨지 않습니까?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기꾼을 사기치는 너희들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또 민의를 배신한 사람들이 그 정치인이
그 사람들이 정치 브로커죠. 지금 본질적으로 명태균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아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좌파들이 어떻게든 명태균을 징검다리를 해서 네. 뭐 제가 못 펴겠습니까? 예, 제가 제일 미안한 거는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사기꾼이라든가 믿지 말라고 하는 윤한홍이과 싸우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저는 윤한홍하고 싸울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저는 그분하고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겠죠.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네. 그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 윤핵관은 누가 문제입니까? 다 문제입니다. 다. 네. 제가 대선 관련돼서 왜 말을 못 하겠습니까? 처음에 우리 명사장을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찾아와. 제가 뭐 윤석열 총장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를 누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누가 와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그 부부 측 부부에서 아시는 분이 왔죠. 내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네. 이준석 당대표가 10년 만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이나 떨어진 분이 네. 당선됐으니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네. 않았겠습니까? 네. 시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현역 한 명도 없고, 전직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고, 전 시의원 두 분만 있는 오세훈 시장, 10년 동안 야인을 계셨는데, 네. 그분이 당선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지 저 않았겠습니까?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명태균이다. 그거 한번 불러봐라. 1등 공신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건물을 질 때 설계하는 사람이 건물 다 친 건가요? 저는 그냥 설계하는 사람이고요. 네. 우리가 그냥 제가 제 스스로 표현하자면 선거 기술자죠. 선거 기술자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설계를 한 거지. 제가 요새 제일 미안한 게요. 네. 그 진보 좌파 쪽에 계신 분들이 네. 저를 아까 말씀 무속인 역술에서 허접한 사람으로 천공 같은 뭐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네. 저를 여사를 이제 공격하는 징검다리 삼을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네. 저는 이런 일도 했어요. 이를 내세우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네. 수십만 명이 피와 땀과 시간을 네. 보내서 정권교체 열망으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던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정권이 재창출 됐는데 네. 꼭 제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서 네. 네, 제가 좀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요. 네. 지금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왜 그러느냐, 대통령 잘 못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그분들보다는 대선에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용산과 발이 끊어졌습니까? 끊어진 거 없어요. 뭐 다들 연이 끊어졌다. 뭐가 네. 아니 우리 주필님한테 제가 한 번씩 전화 올리죠. 네. 예, 뭐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네.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네. 안부 정도 이렇게 주고받지 않았겠어요? 네. 무슨 김정희 위원장 아니. 터지기 전에도 네. 만났었고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도 전화하고 통화하고 있고요. 오로지 네. 연이 끊긴 사람은 당선이 되고 돌변한 오세훈 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요. 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고 취임식 날 제가 마무리 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서울에 간 적도 없습니다. 연이 끊어진 사람은 오세훈이고, 용산에, 연이 끊은 사람은 없어요? 아니, 용산하고 또는 아크로비스타에 이틀이 멀다 하고 쭉 다니다가 네. 끊어진 게 언제냐, 이 말이야.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성. 저는 제 목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인수위 와서 사람들 좀 봐주라. 네. 그래서 내가 여사님한테 저는 닭을 키워서 납품했으니 네. 거기에 닭을 잡고 가공하고 유통해서 판매하고 조리해서 배달할 사람은 많습니다. 네. 저하고 약속은 대통령 당선까지였지 않습니까? 하고 안 올라간 사람이 저예요. 네. 그래서 당선되고는 스스로 물러난 거다. 당선되고 나서 네. 거기 이제 코바나 컨텐츠에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드나들었을 건데 네. 이거 시간이 좀 지나서 갔어요. 예. 가서 이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그랬더니 여사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당선되고 나서 네. 청구서는 꼭 부탁하러 온 사람만 많지. 네. 여사를 도와준 사람이 별로 안 왔구나. 이런 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취임식 날 보고 저만 본 거죠. 저는 이제 앞에 있었으니까. 네. 네. 저만 보고 그냥 내려와서 1년 동안 안 갔어요. 지금도 안 가. 전공 교체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안 간다. 아니 지금도 거기 뭐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네. 한 역할이 끝났는데요. 설계한 네. 사람이 건물 다 주거가 다라면 그 건물에 뭐 자주 가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어떻든 뭐 작전을 짜고 도와드리고 지금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잘했습니까? 제가 대통령께서 여사해서 두 분 네 분이 명절날 선물을 보내주세요. 네. 처음에 너무 기뻐서 그 선물을 해갖고 추석에 아버지 그 제사 차례 올리는데 올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찍 돌아와서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선물이 올 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선물이 왔는데요. 네. 그 선물은 포장지를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 보내줘서. 두 번째로는 대통령 여사가 너무 힘든 어떤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 선물을 뜯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앞전에 추석에 네. 그 김영선 의원을 도와줬는데 김영선 의원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도와줬던 분들한테 한 개씩 3개를 나눠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랄까 국정 운영의 파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나무도 심을 때 뿌리를 어디다가 이제 나무를 심느냐, 그 뿌리를 어떻게 내리냐 차인데 네. 제가 볼 때 그 윤핵관입니다. 윤핵관이다. 선거할 때부터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오죽을 했으면은 그 윤핵관 중 한 명을 네. 중책에 안치를 하길래 뭐라고 그랬냐면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 올 때 쓰는 겁니다. 이 네. 선거 난장판에 왜 그런 그 훌륭하신 분을 쓰려 하겠습니까? 네. 청와대 가서 귀하게 쓰십시오. 저는 누구를 그 흉을 보거나 음해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음해가 너무 판치는 곳이라서 네. 제가 아마 제 자신을 드러냈고 제가 하는 일을 자랑하고 다녔다면 네. 이 사건이 터지고 왜 거기 관련된 김재원 씨부터 해서 권성동 씨 아무도 저를 몰랐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래서 그림자입니다. 윤핵관에 김재원도 윤핵관에 들어갑니까?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그분이 아니죠.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그 당시에 대구 중랑구 네. 그 다음에 수성구 중랑구는 아마 무공천 지역이 됐을 거고요. 네. 제 기억에는 그 다음에 수성 대구시장 네. 그 다음에 수성을 이렇게 아마 3군데에 아마 도전을 하려고 했을 거고 네. 대구시장은 직접 출마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김재원 씨 본인이 낙선한 이유는 네. 윤핵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근데 올려놓은 건 저도 봤습니다만은 네. 그거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던데. 그 김재원 씨가 3선했죠. 그 보궐선거에 되면 4선이죠. 윤핵관에 그때 가장 선수가 높은 사람이 몇 선이죠? 4선이잖아. 권성동. 그 다음에 장제원 3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권력 투쟁이 있어서 견제가 들어온다 이 말이군요.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 네. 정치라는 것은 가장 기본의 본성이 권모술수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당의 문제도 그런 데서 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네. 야, 네가 지금 뭐 상황이 궁색하니 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라고 말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네. 대통령 정말 좋은 사람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청각이 상당히 발달되신 분입니다. 네. 또 습득력이 상당히 빠르신 분입니다. 여사도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나올 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던가요? 그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겠죠. 네. 권력의 정점의 부인이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네. 윤석열 총장 부인일 때 문제가 있었나요? 네. 없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근데 이준석은 왜 내보낸 겁니까? 제가 대통령 댁에 네. 이준석 대표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는 친분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 집에 갔는데요. 그래서 저하고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네. 조그만 수첩을 가져와서 이 대표를 극찬을 하고 네. 이 대표 말을 다 옮겨 적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준석 대표 예우를 하고요. 네.
또 그만큼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왜 나빠졌어요? 그렇죠.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다음날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자택에 갔다고 기사가 뜹니다. 그 누가 흘렸을까요? 윤핵관 중에 한 분이 흘린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때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돼서 젊은 지도자로서 네. 지지가 한참 기대가 높았죠. 네. 뭐 지지보다는 기대치가 높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국민 기대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 후보로서 상당히 지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 두 사람이 손을 합치면 그 윤핵관들은 원래 국민의힘의 항상 아웃사이드 아니었습니까?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네. 그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윤핵관은 이간질이다. 제가 그래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저는 그걸 다 옆에서 다 보고 듣고 네. 많이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준석이 껄끄러운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친 거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네. 젊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그 포부가 크시고 네. 선이 굵습니까? 네. 그 두 사람이 합쳤다면 틈이 네. 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을 내치려고 하는 거는 윤이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틀어서 볼게요. 윤핵관들이 총선 전에 네. 정리를 해야 된다.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윤핵관들이 내쳐졌다면 네. 한동훈 씨가 그렇게 대통령한테 방지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윤한 갈등도 윤핵관들이 작용한 거다. 모든 문제는 그 윤핵관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민의를 배신한 정치인은 그 사람들이 정치 브로커입니다. 저보고 브로커라는데 돈을 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정권 교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 절차에 맞게 이렇게 탄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하는 사업 다 정리하고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올라온 거예요. 윤 대통령 부부에게 받아야 되는 돈이 3억 4천만 원?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보십시오. 그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제 자체조사 2,000개에 돈 얼마 들어갔어? 그러니까 40만 원이요. 2,000개한테 40만 원 들어갔대요. 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지방선거가 대선 끝나고 3개월 뒤에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 뛰는 사람들은 보통 선거 9개월에서 한 1년 전부터 뜁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앞에 먼저 치러지는 대선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겠습니까? 네. 정권을 가져오느냐, 정권을 유지하느냐. 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그분들도 지역에서 막 뛰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선과 관련돼서 겹쳐서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RS가 10%를 넘었어요. 응답들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전화비가 그밖에 안 들 거고요. 네. 거기 뭐 몇십 배인데 저는 관심도 안 갖는 이유가 그게 불법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잡으십시오. 대선 때 내가 뭘 했느냐는 정산을 해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정리를 네. 해봐야죠. 그래서 그 강씨한테 그 회사에 제가 P&R에 6천만 원을 넣어준 게 있어요. P&R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 자체 조사를 한 거고요. 네. 그 자체 조사에 한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그래서 강 씨가 자기가 출력한 게 자기 임의대로 가격을 매겨서 한 게 3억 6천일 겁니다. 3억 6천. 예.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뭐 어떤 불똥이 아니 전혀 저는 대통령한테 여론조사를 들고 간 적이 없고요. 커바나 컨텐츠에 간 적이 없습니다. 네. 내가 거기서 했던 거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뭘 했어요? 그랬으면 제가 윤석열 캠프에 당원 명부를 받아서 미래연구소에 토스를 했어야죠. 네. 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그런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는 네. 제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선 캠프가 아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집에서. 네. 그게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대선은요, 네. 끊임없이 여론조사가 쏟아졌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요, 후보가 돼서 여의도 요번에서 매일같이 돌렸고 깜깜이에는 계속 앞친 전형으로 돌렸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거기에 그 접촉해서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를 볼 수 있느냐? 제 분야가 아닌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 여론조사는 나온 결과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 조사하면서 제 방식대로 네. 제가 꼭 알고 싶은 부분, 이런 네. 부분. 자체 조사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전국으로 전화번호 수집을 RDD로 해서 랜덤 디지털 다이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불법도 아니에요. 네. 많이 물어보시면.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보는 부분도 있고 돋보기처럼 확대해서 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녹취나 이런 거 보면 아마 튀었던 조사나 아니면 그 부분이 뭐가 잘못 이렇게 보정이 됐거나 해서 네. 얘기한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검찰 조사 빨리 해주게 제가 직접 경찰청에 가서 고소를 했어요. 예. 그 왜 고소했겠어요? 지금 어저께 그 논란이 됐던 오빠라는 부분 있죠? 누굽니까, 그 오빠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아무리 네. 김건희 여사 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 진보 좌파 쪽의 언론이 네. 40일이 넘도록 지금 50일 가까이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강혜경 기자와 같이 근무했던 거기 보좌관, 비서관들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어저께 저녁을 먹었는데 아무도 자기들이 말을 해도 자기들이 말하는 거를 실어주지 않는다. 네. 이유가 왜겠어요? 제가 좋은 놈이라고 하면 그게 뭐 누가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나쁜 네. 놈이고 원래 이런 놈이니까 이런 짓을 했을 거야. 자,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미래한국연구소가 제 거다. 그러면 강혜경 씨하고 이런 사람들 횡령이에요. 네. 거기 있는 돈을 자기 통장에다 넣었잖아요. 네. 제 회사가 아니에요. 5년 전에 다 넘겨준 거고요. 네. 또 하나, 강혜경 씨가 모든 녹취를 갖고 있다는데, 그러면 제가, 강 부소장, 입금 들어왔어? 송금 해줬어? 월세 냈어? 급여 줬어? 회계 처리를 했어? 이 녹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거기 사장이라면 결제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네. 방금 얘기했지만 그렇게 아무리 언론에 얘기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 어제 오빠 같은 경우도요. 제가 조선일보, 네. TV조선, 네. 그다음에 그런 데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네, 오빠 저는 그냥 그걸 올린 거예요. 김재호 씨 때문에. 네. 그 오빠가 문제되다고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그 여사가 저에 대한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린 거거든요. 네. 네, 그 밑에 부분. 네. 근데 그 오빠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언론사에 다 이야기를 해줬다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자들도 네. 받아쓰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녹취를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걸 틀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명 사장이 예를 들어서 오빠가 누구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아는 대로 얘기하면 그만이고. 아니, 이야기했어요, 다.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얘기했고, TV조선도 얘기했고. 여기 다시 한번 누굽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니까요. 친오빠? 네, 김진우. 김진우하고 무슨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런 거 없어요. 없고요. 아니, 보면, 그 문장을 읽어보면.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네. 여사가 저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해줬어요. 네. 그래서, 아마, 김진우 그분이, 저하고 말다툼이나 이런 거 한 것도 없고요. 네. 뭐라고 한 것도 없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좀 돼야지 않았는가. 근데 여사가 그걸 느껴서 저한테 그래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김진우 오빠하고 단 한 번도 뭘 한 게 없고요. 네. 그냥 제가 얘기했던 거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두 번째 만나면서 2번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이제 손이 차남이니까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저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민심을 들어서 그 민심을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저런 회의에도 참여하고 그런다는데? 참석하고? 그거는 저는 잘 몰라요. 네. 나온 거고요.
네. 참고로 제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야단을 쳤다. 어저께 채널이다. 그러니까 기사가 하나가 줄기가 있으면 네. 그 자기들이 거기다 파생해서 막 붙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 카톡은 야단을 친,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여사가 느낀 게 그랬을 거예요. 네. 여사가 오빠한테 느끼는 게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그런 거 없다. 네. 네, 없어. 그 여사님이 네.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지 네. 않겠습니까? 초기니까 캠프를 꾸리기 전이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한동훈을 왜 각계무시하라고 했습니까? 그 각계무시 아니에요? 일본의 전국시대 때 네. 다케다 신겐이 죽고 나서 동생이 네. 각계무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네, 네. 토쿠가와 이에야스하고 할 때. 네, 가짜를 만들죠. 우리가 오케스트라인데 가짜 오케스트라를 가라오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한동훈은 각계무시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를 갖고 만들어진 정치인 아닙니까?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어서 법무부 장관이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될 수 있었겠어요?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윤한 갈등은 각계무시하가 독립하려고 하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저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끝나고 취임식 보고 올라와서 그냥 안 갔습니다. 그분은 각계무시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화병의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네. 그 화병 안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 화려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분이 제대로 정치인으로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네.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그분 못 만들어요. 네.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선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선출할 때 네. 아마 조카 역할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힘당의 대선 후보는 누가 됩니까? 우리 국힘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또 이 발언이 또 이렇게 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본인 당의 대통령 2분, 그 다음에 국정원장 4명, 네. 수십 명이 200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됐는데 네. 그걸 진두지휘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아마 다음 대선에 이재명 씨가 정말 대통령이 확실하게 된다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모시고 오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네. 당에 저 안타까운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졌으면 네. 그 중진들이나 윤핵관 그분들이 네. 보수의 정치 철학이 뭔지, 보수의 네. 가치관이 뭔지, 네.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관계 속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네. 무엇이 가장 먼저 네.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옆에서 조언해주고 그분을 잘 보필해서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이제 얻게 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하면 나눠 먹을까 거기에 더 몰두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얘기인즉슨 전부 윤핵관의 문제다 이러는데 그렇게 문제이면은 그 윤핵관을 끼고 있는 윤이 문제 아닙니까? 윤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네. 장미가 화려하고 단내가 나는 게 장미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장미는 진드기가 피죠. 네. 예. 지구상의 포유 중에 충치가 있는 동물이 유일하게 하마입니다. 네. 예. 일반 생태계에서 동물들이 충치가 생기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딱 죽겠죠. 네. 그래서 일반 동물들은 충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사육하는 소나 이런 거는 화식을 하기 때문에 사료를 네. 먹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기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는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입에 단내가 많이 나요. 네. 사람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옆에 충치가 많죠.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드린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권력의 사람스러운 옷과 같이 해라. 매일 갈아입어야 될 옷이 있고 네. 사람이 있고 일주일마다 갈아입어야 될 옷이 있고 네. 계절마다 갈아입어야 될 외투 같은 옷이 있다.
권력의 사랑스러운 옷과 같이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간신 중에 이 세상의 간신 중에 충신이 아니었던 간신은 없다. 정권 교체할 때 그때 충신이었던 그 모습, 그 기억 때문에 그 참 들을 만한 얘기군요. 네. 예, 그런 어리석음은 하지 마십시오. 충신이 아니었던 간신은 없다. 네.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힘당이 모셔와 올 수도 있을 거다.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냥 예, 상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밌는 얘기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됩니까? 그거는 네.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 제가 서울시장 만드는 그 뼈대만 올려놨잖아요. 네네 봤습니다. 네. 네, 거기에 김영선 의원이 거기 옆에 계셨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금태섭 씨라든지 조건희 씨라든지 이런 사람 제가 안 만났겠어요? 네. 네, 그래서 등장인물, 그 등장인물 중에 주연, 조연, 네.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전체 판 전체를 보고 조율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판 짜는 사람이고요. 네. 누구를 조언해서 그 사람을 잘 끌고 가는 사람, 그게 책사입니다. 네. 판 짜는 사람과 책사의 차이죠. 그 명태균 씨는 이제 아직까지 잘이 안 섰습니다. 명태균 씨 본인은 판을 짜는 거고, 네. 책사는 누굽니까? 글쎄 뭐 다들 자기가 책사니까 뭐 책사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판 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이 가장 해안이 있고 그다음에 결단력이 있으시고. 김 누구요? 김정희 위원장께서 그런 걸 잘하세요. 그리고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시는데요. 김정일이라면 북한의 김정일? 김종인. 김종인.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씨는 그 사법 어떤 그런 거 관계없이 대통령이 못 됩니다. 네. 예. 민주당의 지금 토양이 이준석 같은 젊은 친구들을 길러낼 수 있는 토양이 안 됩니다. 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싶으면 그 토양부터 다시 개토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이준석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의원한테. 우리나라 정치사에 나오기 참 어려운 스타일의 정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스포츠카가 없는데 네. 그 스포츠카와 같은 어떤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 스포츠카가 잘 달리고 좋고 멋있고 뭐 좋은데 잘못 달리면 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잘 우리나라에서 육성하고 키워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이번 위기에서도 보면 네. 저한테 아마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네. 예, 사실대로 진실로 이야기하고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말이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대표 같은 그런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토양으로 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제끼고 나면은 오세훈이 남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2021년 2월 달에 본인 사무실에서 약간 좀 위로 올라가면 그 작은집이 있어요. 네. 그때 저가 얘기했던 말이 자꾸 자기를 이해시켜달래요. 그래서 그건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는. 네. 저를 이해할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한 거하고 또 하나는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대통령 될 기회가 있다. 네. 근데 아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대통령을 영원히 할 수가 없고, 네.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세대가 나올 것이다. 그때는 이준석 대표도 나온 게 없고요. 한동훈 이런 분들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그때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왜냐면 오세훈 시장님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분을 컨트롤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나이가 아직까지도 좀 어리고 경험이 좀 부족했잖아요. 당대표 전까지. 네. 당대표 나고 나서 상당히 노련하게 잘 하고 있지만 지금 정치를.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거가 좀 많이 전달이 된 거고요. 네.
예. 얼마 전에 상중이다 이렇게 썼어요. 정치적 아버지는 김종인 위원장 아니겠어요? 저 위원장님께서 네. 야, 부산에 지금 7% 지고 있어. 이낙연이하고 김태리 의원이하고 내려갔는데 네. 뭐 가덕도 신공항 얘기하네? 네. 그 여의도 연구원에 조사한 거, 그 지상 원장을 또 저한테 소개시켜줘요. 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금 7% 지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서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을 계속 줬어요.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 이스탄불하고 저 소아시아 연결한 이스탄불 해저 터널도 SK건설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그런 거를 설명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기자들한테 아이고 부산에 공항 하나 생긴다고 경계가 사나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나 거기에 가덕도 신공항이 일본은 서남 쪽에는 특히나 항구나 공항이 없습니다. 네. 다시 나리타까지 2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덕도 신공항하고 해저터널을 연결하면 부산 경제가 살지 않겠느냐. 남부 내륙철도가 또 내려오고요. 거제에서 또 거가들이 연결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분이 근데 빠른 게 왜 상중이라 그랬습니까? 왜 그러니까 죽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토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아침에 최고회의를 당에서 한 게 아니라 가덕도 거기서 했어요. 네. 네, 그만큼 그분이 해안과 결단력이 빠르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미션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분하고 뭐 편지하라. 야 이거 필요해. 야 안철수를 잡아줘. 이렇게 딱딱 말씀하시면 제가 정리를 다 했어요. 네. 그분이 주문을 넣고요. 그 가게의 주인이었고 저는 주문이 들어온 대로 안에서 만드는 주방장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주문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주문 넣은 적도 없다잖아요. 네. 부정했죠. 네. 정치적인 주인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런 얘기군요. 홍 시장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요즘 아주 왜 이 명태균을 안 집어넣냐, 빨리 감옥에 가라 하고 난립니다. 그 어르신은 제가 참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분 좋아해요. 네. 예, 좋아하고 한데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제가 당원 명부 거기다가 당원 명부에 대구시에 근무했던 최 씨. 네. 그 부분을 홍 시장이 잘라버렸더라고요.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온 겁니다. 네. 그분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그 사실관계가 틀려요, 많이. 네. 그걸 보면서 홍 시장이 올린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그분들과 관계를 다 맺고 있었어요. 아주 좋아요, 관계가. 네. 사람들은 뭐 대통령실 용산에 끊겼다, 끊긴 거는 요 앞전에 칠불사 가기 전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미안해서 전화를 못 드리는 거고. 네. 뭐 관계가 다 좋아요. 오 시장만 이제 그다음 끊겼고. 칠불사에서 그 심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에 새벽에 나무를 심어요? 홍 대표 얘기를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 좋아하시는데 보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사정없이 밟아버려요. 홍 대표가? 아니 지금 안철수 대표도 제가 오죽하면 그 사진이 올라갔겠어요. 네. 내가 안 대표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무조건 밟아버려요. 모른 척하고 꼬리 자르게 하고. 다 신세를 조금씩 진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선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을 도와줬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 끝나고 나서 자기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죠. 네.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고생한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죠. 예. 그게 보수가 그런 가치관부터 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수는 건달이고 진보는 양아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지금 제가 누구한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진보 좌파 쪽에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걸 막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뚝에 구멍이 났는데 손가락으로 막다가 이제는 주먹으로 막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면 저도 죽고 아마 그 뚝이 무너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고한 거예요. 뚝이 무너지면 그들 다 죽어. 아니 근데 우리 명 사장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맡고 있다. 이건 곤란한 생각이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네. 저 자체가 맡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번 사건에 있는 보수의 대해서. 위기를 맡고 네.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네. 제가 나가서 제가 그 진보 전 매체나 이런 데다가 네. 제가 제일 그거를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도와줘야지. 예, 다 외면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밟아버리잖아요. 네. 홍도 지금 밟고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기꾼이라 네.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기꾼을 사기친 너희들은 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아니, 영부인의 선생이라면서요. 누구요? 대통령이 박사였다면서요, 제가. 아, 네. 그럼 영부인의 선생님을 잡아 넣어야 돼요, 사기꾼으로. 그리고 감옥에 넣으라고 김정은이 얘기하잖아요. 네. 기본적인 예의나 도덕성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군요. 어떤 거를 겪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단 한마디도 안 했을 겁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네. 그 뭐라고 얘기했냐,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김영선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선상김 씨 같은 집안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법대 동문이고 그래서 네.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안부를 전하는 정도였다. 지난 대선 때 네. 김영선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네. 대표가 명태균 사장을 소개했고 네. 대선 때 도움을 받았다. 이 한마디 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뭘 요구한 게 없거든요. 네. 근데 밟으면 안 되잖아요. 네. 김재현 씨가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네. 그거는 자기가 친윤이라고 하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꼭 어떤 그런 걸 대변에서 나온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대통령실은 김재원 씨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보고 감옥에 네. 가라는구나. 네. 그러면 감정이 욱하지 않겠습니까? 참아주세요. 이 사건 나고 나서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이 됩니까? 연락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더라 주진우 프로인가 거기에서 네. 물어보길래 그럼 제가 지금 연락을 한번 해볼까요? 그랬어요. 네. 뭐 연락하면 되죠. 뭐 제가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우리 그 명사장이 차라리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해봐라. 지금 여론 조작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네. 그것이 지난 대선에 그렇게 하고 네.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제발 좀 검찰청 빨리 좀 불러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까 제가 있잖아요. 조선일보, TV조선부터 한 군데 어디더라 거기 연락을 해서 네, 다 얘기를 했다 이거죠. 이야기 다 해줬는데도 그분이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라 하더라. 지금 제가 입장이 그래요. 오빠 얘기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를 지켜주고 저의 진실을 밝혀줄 곳은 검찰, 경찰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우리 주필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 마녀를 물에다가 빠뜨렸더니 네. 죽으면 야 봐라 마녀이가 죽었어. 네. 살아나면 마녀이가 살아남은 거 아니야? 네. 똑같아요. 제가 검찰에서 아무 혐의 없음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뭐 법은 잘 몰라요. 근데 네. 제가 그런 어떤 의도와 관계 없어서 그래서 제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사람들이 보고 봐라. 용산에서 네. 뭐가 크게 책 잡힌 게 있으니까 나왔지. 또 내가 들어가면 봐라. 용산에서 저 입을 틀어막으려고 집어넣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네.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저 솔직한 얘기로 인터뷰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주필님 원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네. 주필님 처음에 말씀했던 거 예전에 고마운 말씀.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네. 보수가 망하고 네. 문재인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네. 예, 그 말 보고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되고 있죠. 네. 네. 큰일입니다. 근데 예. 실불사에 가서 왜 밤에 그렇게 나무를 심고 그래요? 무슨 주술입니까? 어디 그 선거인데 바쁜데 네. 대낮에 선거 안 하고 뛰어오기는 어렵고 네. 제가 또 보자고 했으니까 오기는 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자기 업무들 다 마치고 한 4시간 5시간이니까 1시에 왔으니까 밤 9시나 이렇게 출발해서 왔겠네요. 네. 예. 그 나무를 왜 선거 기간이었지 심어요? 않습니까?
나무를 왜 심어요, 밤에? 그게 그 밑에 거기가 하동인데요. 섬진강을 끼고 있는데 뭐 다리 섬진강이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니에요. 그 산이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 그 구례에서 매화 축제를 합니다. 네네. 예, 그때는 이제 매화를 심는 철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주지스님이 네. 그 매화를 가져다가 좀 심고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누구누구가 매화를 사왔는데 네. 온 김에 매화를 심고 가라.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주지스님이 좀 도력이 있다고 우리 주필님께서도 방송에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차담을 하시고 먼저 그 중부시로 가셨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주지스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또 그 경내에 그 나무를 심는 거는 주지스님 허락 없이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예, 주지스님은 저도 압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명사장은 무슨 뭐 보수 운동을 하고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좀 더 기술적인 선거 기술에 대해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1급으로 자리를 굳혔어요. 민주당에서 스카우트 안 합니까? 아유,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고요. 네. 제가 여론조사는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그 합법적이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요번에 아마 부산에서 조사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금정 아마 여론조사가 좀 많이 틀릴 거예요. 틀립니까? 네. 자기들이 뭐 여론조사 꽃이나 이런 데가 많이 틀릴걸요. 예측했던 게. 그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주당은 전체적인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들어오거든요. 제가 오세훈 시장님 만날 때 오세훈 시장님은 고민정 씨한테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죽였냐면 여론조사 때문에 진 거거든요. 네, 밴드웨건 효과로 벌어져서 거기서 끝난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부산에 그 16개가 있어요. 기장권까지. 그러면 1번에 어디 지역, 2번은 어디 지역, 3번은 어디 지역,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꼭 4개로 할 필요 없이 1번, 2번, 3번으로 묶을 수가 있죠? 아니, 그 자기 지역을 선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쿼터가 정해지는 거예요. 3개로 하면 33%. 쿼터를 1번, 2번, 3번, 4번 하면 4개 하면 25%씩. 그 쿼터 안에 딱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25% 나오잖아요. 기본 구도를 만드는 거군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다가 하태경 의원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행이 누구다. 그럼 한 쿼터로 묶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강세인데 그럼 25% 안에서 강세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사상에 누가 나왔다. 알았어요. 누가 나왔다. 그러면 서로 간에 강세인 사람들을 그 지역에 1번 문항에 넣든지 2번 문항에 넣든지 같이 집어넣어버리면 그럼 25% 안에서 강세겠죠. 뭐. 지금 그거 잘해요. 그쪽에서는. 국힘은 어디서 합니까? 네? 국힘은 그걸 어디서 해요? 그걸 어디서 하다니요? 아니, 민주당이 하는 여론조사 같은 것을. 저는 몰라요. 제가 필요하면 지금 제가 선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그런 거. 제가 여론조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별 제가 말씀드린 경남에는 지가 8개고 군이 10개예요. 그걸 쿼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2018년도 지방선거 때요. 그 MBC 경남에서 조사한 그 김경수, 김태호 조사. 그 다음에 서울 MBC, 같은 MBC입니다. 서울 MBC에 조사한, 그 사회조사연구원. 그 조사가 똑같은 날에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13%가 차이 나잖아요. 그렇군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지역 포털을 그 사회조사연구원은 3군데로 나눴을 거고요. 리얼미터는 4군데로 나눴거든요. 예. 뭐,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민주당은 수준이 많이 낮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는 멍청해서 그것도 또 몰라요. 예, 근데 그게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군요. 어떻든 명사장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되면 손님들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때가 돈을 안 받아가고 손님이란 개념이 없는데요.
네. 그 돈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5년 동안 지금 5년 5년 동안 예, 그거 없이 했는데 아니 김현정 프로에 거기도 전화 통화하면은 인터뷰하면 5만 원 준다 그러고 네. 예, 나와서 하면 10만 원 준다 해서 네. 전화 통화 10만 원 받고 해준 건데 그렇습니까? 주필님은 전화 통화해서 출연료 얼마 주실 거예요? 출연료를 좀 드려야 되겠네. 예, 네. 그래갖고 두 번 한 거예요.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안 부르네요. 저는 좀 빨리 조속하게 불러서. 소환 날짜를 통보받거나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군요. 네. 이 윤핵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는 네. 사람을 대할 때 진실로 대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있으면. 네. 제가 뭐 법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있으면 죄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서 희생이 되는 거는. 네. 누가 원하겠습니까? 저 5살짜리 애가 큰 애, 작은 애, 거의 40에 나와서 16, 17밖에 안 돼요. 네. 네.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예, 괜찮습니다. 김 여사가 그 주술, 천공, 이런 사람들은 다 끊었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여사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보다 보니까, 줄리라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천공 이런 나오는데. 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김재원 씨한테 얘기하잖아요. 같은 동시대에 아마 방송에 나갔을 건데, 저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녹화한 건데. 네. 뭐라고 그러냐면은, 김재원 씨는 아마 코바나 콘텐츠 아크로비스타에 온 적도 없을 거예요. 네. 김재원 씨가 자기는 나간 적이 가본 적이 없다잖아요. 네, 그 밖에 있는 개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분이 자꾸 구속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죄송한데. 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천공이고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고요. 네. 여사가 그런 분들하고 거래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동안. 네. 천공을 봤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프레임을 씌워서 그래요, 사람은. 네. 언론이라는 거는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필님이 언론 쪽에 계속 계셨을 때, 국민한테, 씌워주는 선글라스 같은 거예요. 노란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요. 네. 언론에 씌워준 게. 갈색, 아니면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이 느꼈어요. 언론의 중요성.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니, 아무것도 텔레그램도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도 없고, 네. 오빠 전화 와서 녹음도 없고, 네. 대통령하고 어디 사진도 없고, 저하고 찍은, 여사하고 네. 찍은. 예,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갖고도 이렇게 전국을 다 일으키는 거 보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좀 파악한 거는, 민주당의 이제 화력들이 어느 정도라는 걸 제가 다 파악을 끝났어요. 아, 그래요? 야, 네. 그럼요. 이 판을 어떻게 끌고 와야 되겠다. 네. 이 사람들이 어떻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그제 오빠 하는 그 대화록 외에 네. 새로 터뜨릴 게 있다. 이렇게 일제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기자들이 우리 아파트 앞에서 계단에서 자고 있고. 네. 예. 비를 맞고 있고 이러면 집에 들여서 라면 끓여주고. 네. 밥 사주러 가고 이래요. 네. 그래가 어저께죠? 그저께인가? 그저께 해서, 나가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앞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는 친구들이 와서, 이제 얼굴 이제 여러 번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네. 그전에도 내가 가서 저녁에 가서 국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그 친구들을 태웠어요. 네. 네, 조건이 있었어요. 오늘 지금 이제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 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네. 너희들은 오늘 그냥 너희들 나온 그것만 갖고 기사를 써라. 네. 저는 그 친구들이 하도 고생을 해서 네. 이제 내가 출연해서 얼굴을 내밀고 하는 네. 인터뷰를 해줄라 했어요. JTBC하고 CBS에.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다짐을 받았는데, 네. 아니, 그 친구들이 내가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그 친구들하고 계곡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 먼 데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네. 바람을 씌워줬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머리 아프면 가는 그 친구 공장도 거의 데리고 하고. 네. 내가 없어지면 여기 와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네. 근데 그 자기들의 숙소에, 저녁을 먹고 숙소에 이제 호텔 걸 내가 이제 데려주러 가는데, 네. 유튜브에 보니까 마구잡이로 뜨는 거예요. 네. 이 두 친구가 올린 게.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이게 뭐냐, 이게.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뭐 기본적인 취재 윤리도 없냐. 너희들 뭐, 안 그러면 내 차에 태웠겠냐.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대통령 목소리야. 네. 걔들은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오빠라고, 친오빠야. 이랬는데 내가 갑자기, 그만 농담한 거야. 그 대통령이야. 그럼 걔들이 위에다가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야단 친 거야, 야단. 그것도 녹음 다 해놨대. 네. 그러니까 뭐 200장인지 뭔지 새로 나올 건 없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주필님 네. 다른 게 아니고요. 그거 장수는 제가 너무 많아서 젤라본 적이 없는데 이게 카톡하고 문자는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내가 네. 보니까. 네. 내가 앞전에 가서 전화기들 보니까 다 남아있대요. 전화기를 보니까 다이너마이터다. 아니, 어차피 그 일밖에 안 했어요, 거기서. 네. 제가 서울 올라가서 2년 넘도록 그 일만 했는데. 검찰에 가면 어차피 그거 다 뺏깁니다. 검찰에 가면요. 네. 아버지 무덤 밑에다가 숨겨놨대. 네. 아니,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겠지. 아니, 검찰의 핸드폰 압수당하면 다 틀린다고. 사건과 관계없는 전화기는 것도. 6개월마다 바꾸라 그래서. 네. 대선하고 그 했던 전화기는. 네. 있어서 저 아버지 무덤에다 갖다 숨겨놨어요. 김영선 개혁신당 비례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가. 네. 김영선은 고객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네네. 고객이잖아요. 네. 네. 고객을 끝까지 제가 저는 항상 제가 맡은 고객을 2등 만드는 거는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요. 네. 근데 그분이 뭐 당의 주류 세력들이 싫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내려왔고. 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한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는요.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면서 안철수의 새정치는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네. 어떻든 이 경찰, 검찰에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명태균 선거기획과 선거 구도를 짜는 명태균 사장의 실력은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네. 관점을 좀 달리 봐서 그런 거예요. 네. 예, 뭐 제가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트리플 크라운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 9개월 뒤에 대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을 먹는 당이 다음 대통령 만들 확률이 70%까지 올라갑니다. 그 연관성이 있군요. 네,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시장을 먹으면 수도권이 중요하거든요. 호남 쪽도 많고. 네. 네, 거기서 이기는 저는 이제 서울시장 하면서 판을 짜봤기 때문에. 네. 어떤 구도로 만들어지면 되겠느냐. 네, 어제 그 조전혁 후보는 정건식에게 졌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는데요. 네.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교육감 선거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뭐 분석 조사한 것도 아니지만. 네. 그분이 정교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가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 학생을 보내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거기 정교조와 관련돼서 피해보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네. 근데 그게 대공약이라는 것은 네. 투표를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게 대공약입니다. 네. 제가 그 조혜진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때 홍보 특보인가 무슨 특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맞은편에 MBC 앵커 그 누구죠? 그 나오셨던 분, 그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그 선거했던 정동영. 네. 그분이 대표 공약, 대공약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대운하가 그게 실현성이 있어? 그게 맞아? 돼? 안 돼? 돼? 안 돼? 그래서 대공약을 내세우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실현성이 있어? 없어?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동영 후보의 공약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 큰 표를 이기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서울교육감 그분이 정교조와 관련된 걸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질걸요? 아니 정교조가 있다 없다 해서 일반 학생을 보내거나 안 보내거나 이래서 불편하나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네. 그와 관련돼서 뭐 연관된 사람들만 불편하겠지. 오늘 내가 그거는 서울시민 전체가 네. 찍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볼 때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잘못 쓴 거죠. 그 스탠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유도나 태권도나 우리가 레슬을 보면 네. 상대를 마주보고 경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세가 다 틀려요. 그렇습니다. 또 왜 자세가 틀리냐? 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이 1시간 거의 반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마 듣는 사람들은 이건 명태균이라는 사람 얘기 재밌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뭔가 한 건이 터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은 무슨 얘기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이죠? 네? 지금 부산인가요? 아니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길어져갖고 약속 시간을 늦어갖고 어디 가세요? 마산에요. 네. 네, 마산에 가고 있는데 네, 제가 네. 저는 그 김재원 씨나 이런 분들이 네. 잘 모르면서 건드니까 하지 마시라고. 네. 예, 가뜩이 지금 진보 좌파 저쪽에서 두드러 패고 있는데 네. 보수에서 좀 감싸주지 못할 망정 네. 그렇게 해버리면 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예,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필님? 그래도 정규제가 있잖아요. 네, 우리 주필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네. 주필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그래도 나라가 좀 쓰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씀? 우리나라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존경받는 어른이 없습니다. 네. 사회체제가 불안한 쿠바나 이란 같은 경우도요. khomeini 형이나 카스트로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그걸 집행하고 유지하고 간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존경받는 어른들을 제대로 모셔야 나라의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어른들이 어른들이 요즘은 어른, 그러면은 철없는 어른, 이런 말들이 따라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분이 계셔서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고맙습니다. 그 말씀 고맙고, 어떤 검찰, 경찰에 불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어떤 좋은 정치가 될 수 있기를, 또 어떤 이 가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칫 기술에 매몰되면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표님 고맙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치 네. 서비스예요. 네. 예, 유권자 국민의 니즈에 맞춰서 어떤 네. 콘텐츠를 어떻게 생성해서 어떻게 제공해서 만족감을 네. 높일 것인가. 네. 정치는 서비스인데 네. 정치를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민들을 다스리려고 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필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에요. 네. 그래요. 곧 다시 한번 모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